네거티브 선거, 막말 선거가 재현이 되고 있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여야의 막말에 대처하는 방식 저희가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보시죠. 저도 저 정도면 바로 한 달 뒤에 결혼 결심했습니다. 너무 중류성검도 다 모아서 만든 그곳에서 잊지 못할 일이 벌어진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매우 많습니다. 종합 지역이 진행자가 제지해야지 출연자가 제지해야지. 최고위가 심각하게 중요하게 판단한 것입니다. 네, 지금 막말 논란 분석해보기 전에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있어서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내일 출구조사 발표를 방송사에 15분 늦춰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게 김성환 시사평론가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건데 선관위가 바로 이런 좀 요청을 해서 방송사들도 오후 6시 15분 발표하는 방안을 현재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네, 다시 이제 막말 논란 얘기로 넘어가 볼 텐데 앞서 보신 것처럼 일단 더불어민주당은 김남국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일단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반면에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의 막말 논란에 대해서 다소 늦은 감이 있는 듯 하지만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일단 먼저 김남국 후보 얘기를 해보면 저희가 어제도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이제 해명이 그 이후에 나왔습니다. 보면 문제 발언을 직접 하진 않았다. 연애를 못해서 상담받는 청년으로 해당 팟캐스트에 출연을 한 것이고 다른 출연자의 발언을 제지하는 것은 본인이 아닌 진행자의 권한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일단 어떤 얘기들이었는지는 한번 다시 듣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이게 특허라면서요? 그나가 알고 형이 하니까 약간 저런. 연애가 무조건 감각이가 있어요. 더 좋아하는 사람이 끌릴 수밖에 없거든. 네, 지금 김성환 평론가님, 사실 이 논란이요. 민주당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까를 봤더니 이제 윤호중 사무총장이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정도가 심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당에서 무슨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발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걸까요? 아니면 좀 다른 이제 선거에 있어서의 의도가 있는 걸까요? 글쎄요, 전 이번 일 보면서 참 인생 사뿐사뿐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김남국 변호사가 만약에 정치의 뜻이 있었다 그러면 저렇게 음담패설하는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서 진행하는 지금 방송 진행하시는 분들도 진행을 맡고 있기도 하고 뭐 그렇더라고요.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요. 그러니까 저런 방송에 나가서 거기에서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든가 성적인 농담이나 이런 것들에 직접적인 참여나 발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자기 몸 관리를 잘못한 건 분명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 잘했다고 지금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못 되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막말을 우리가 이전에 했다고 얘기하는 그런 성격하고는 결이 조금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우리 N번방이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거하고는 조금 결이 다른 얘기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자기의 처신을 잘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배 사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변호사님 좀 N번방과 관련해서는 좀 결이 다르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남국 후보가 과거에 이 N번방 관련해서 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가담자도 처벌해야 한다고 했고 또 무엇보다 성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다고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 얘기를 이제 얼마 전에 보니까 박순정 후보가 후보 토론에서도 강하게 했더라고요. 미래통합당 N번방에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시냐 이러면서. 저거 했던 얘기도 저는 김남국 후보의 진심일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선거에 나오는 후보들이 진심을 얘기하죠. 거짓 얘기하겠어요. 근데 다만 어제 이제 그 불거진 이후에 저는 김남국 후보의 어떤 태도가 사실은 좀 적절치 않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문제가 있으면요, 일단 사과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김남국 후보의 해명문, 앞서 우리가 좀 잠깐 살펴봤지만, 나는 이러이러한 입장이고 억울하다지 미안하단 말은 없어요. 물론, 본인이 억울한 게 있으면 해명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러이렇습니다. 라고 하고, 다만, 어찌됐든 간에 제 본의와 상관없이
많은 피해를 주고 무리를 일으킨 건 대단히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붙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다. 네네. 그러니까 선거에 임하는 후보들 입장에서 보면 다들 본인 입장에서 다 억울하죠. 예. 다들. 그렇지만 이게 유권자를 상대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과를 하고 시작하든지 말미에 사과라든지 이렇게 한번 이슈를 끊어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김남국 후보가 없었다는 거에 벌써 좀 김남국 후보의 대처가 굉장히 미숙했다라고 보이고 민주당의 대처는요. 글쎄요. 저는 이번 민주당의 총선 어떤 쭉 전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조용히 가자. 예. 왜냐하면 어차피 지금 여론조사 결과는 분위기도 좋고 그리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대부분의 이슈가 지금 코로나 쪽으로 지금 매몰된 상황에서 보면 굳이 이걸 문제를 키워서 중도층과 지지층 사이에서 좀 갈등을 일으킬 필요는 없다. 네네. 그러니 그냥 조용히 덮고 가자. 아마 전략이 아마 이런 전략을 가지고 총선 막판까지 좀 임하는 건 아닌가. 네. 이렇게 봅니다. 만약에 여론조사 결과가 민주당이 이제 지금 뭐 굉장히 좋지 않고 미래통합당하고 박빙의 여론조사가 계속 발표됐다고 하면 그러면 아마 어제 김남국 후보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제재를 했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조용히 가자라는 전략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도 좀 그런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런 안이한 대처가 사실은 의외의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금 각 당이 안 그래도 좀 굉장히 긴장을 하고 그러니까 차명진 그 후보를 제명 조치를 미래통합당이 굳이 한 이유도 예. 결국 이제 그 여파가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거든요. 예.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사안과 관련한 이제 그 입장을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출연한 건 좀 문제가 있긴 한데 예. 가서 한 발언은 좀 그렇게 문제가 있는 발언은 아니다. 뭐 이렇게 예. 지금 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생각이 달라요. 사실은 가서 한 발언 내용이 이게 사실은 뭐 고위공직자가 될 만한 사람으로서 이런 발언을 하는 게 맞나. 그러니까 특정한 여성의 신체 조건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면서 그런 조건을 갖춘 여성이면 뭐 한 달 내에 결혼할 수 있겠다. 예. 그런 결정할 수 있겠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는데 결혼 상대, 배우자를 정하는 판단 기준이 여성의 신체 조건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 이거 그냥 넘길 문제가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예. 더군다나 그냥 뭐 방송이나 하고 뭐 연예인 비슷하게 활동하는 그런 사람하고 예. 국회의원은 좀 다른 거잖아요. 네네. 저는 그 김남국 그 후보의 그 이번 발언이 매우 성인지 감수성이 그야말로 떨어지는 네. 그런 발언을 한 거다. 근데 예. 이거를 그냥 간단하게 넘기려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생각이 전 납득이 조금 안 가긴 합니다. 그렇군요. 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도 이 막말 논란이라고 하면 차명진 후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김태훈 변호사님 네. 사실 탈당 권유했다가 어제 제명으로 돌리기는 했지만 이게 너무 늦었다, 뒤늦었다. 애초에 제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들도 많은 게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탈당 권유하고 나서 그 다음날 지난 아마 10일 날, 예. 금요일 날 그런 얘기 오전에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제재가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된다고. 예, 예. 왜냐하면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예요.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저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리를 했잖아요. 탈당 권유 나왔을 때 예. 굉장히 경로하면서 이건 재판이 아니라 정치고 선거인데 왜 재판을 하고 있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당시 이제 제명을 하고 좀 끊어줬어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문제가 한 번 더 되니까 뒤늦게 제명을 했어요. 물론 뭐 본투표가 수요일이고 그 전에 이미 제명했으니 그나마 좀 다행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 토요일, 일요일에 있었던 사전투표는 어쩌라고요. 예. 그러니까 금요일날 사실 만약에 저렇게 강한 조치가 있었다고 하게 되면 사전투표에서도 나름대로 조금 저런 어떤 막말이 번지는 악영향을 조금 막을 수 있을 텐데 예. 좀 너무 뒤 늦었다고 보고 예, 예. 그렇지만 뭐 어쨌든 뒤 늦게다만이라도 미래통합당에서 좀 강한 조치가 나온 건 수요일 날 있을 본투표를 감안을 하면 그나마 수도권 전반적으로 악영향이 번지는 것은 예. 조금 막을 수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윤리도 없이 당 최고위에서 제명 조치를 결정한 이유 바로 이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차명진이 죽을 줄 알았지? 차명진은 다시 살아났다! 바로 여러분이 살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에게 요구합니다. 너희들의 권력을 세워준 저 모래탑, 저 세월호 텐트 속에 무슨 검은 진실이 있는지 밝혀라! 평론가님, 그런데 이 차명진 후보는 물론이고 강성 지지층이 상당히 반발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을 만약에 보고 탈당 권유라고 하는 그런 어설픈 징계를 내렸다고 하면 그러면 미래통합당의 미래가 없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을 신경을 쓸 때가 아닌 거죠. 아닌데 강성 지지층을 신경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것처럼 아스팔트 보수라고 얘기하는 아스팔트 우익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미래통합당에 굉장히 중요한 지지층으로 자리 잡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하는 것은 미래통합당의 기저에 깔려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줬다고 생각하고요. 결국은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선거라고 하는 것은 나 말고 다른 사람 둘 중에 하나밖에 지금 찍을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강성 지지층이 실망했다 하더라도 투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결국 미래통합당 쪽으로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과단성 있는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결국 타이밍을 놓침으로써 다시 많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트라우마를 다시 기억나게 만들고 투표에 아주 악영향을 끼친 것 정도로만 끝나는 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명 조치로 어느 정도 불이 번지는 것은 막을 수 있게 됐다라고 하시지만 저는 그게 아마 쉽지 않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21대 총선 하루 전까지 계속되는 정치권 공방과 막말 논란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